한미 FTA 체결했을 당시에는 진짜 그때 제가 기억나. 그때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 사설이 제 지금도 생생 기억나는데 와 중앙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칭송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때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어떤 진보 세력이랄까 노동자 계층, 농민 계층 쪽에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분도 그러니까 이런 그런 좀 희귀한 경우가 있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지금 보수 정부 아래서 살 게 맞나 하고 뭐 물음표 생략을 했죠. 근데 야 이게 보수 정부 맞니? 그래서 도입을 한 거죠. 도입부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수능 불과 5개월 앞두고 일부러 이제 5개월이라는 걸 강조한 게 뒤도 나오겠지만 교육 정책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혼선이 불보듯 뻔한데 그 점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5개월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꺼낸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일으킨 대혼란. 근데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걸 수습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내놓은 번지수 잘못 짚은 과격한 발언. 이제 뒤에 다 설명이 나오죠. 연휴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술문하고 좀 다르게 작가 화자가 이 글 안에 좀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구어체적으로 본인의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제거든요. 이것에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죠.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다 공감을 하는 걸 거예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의식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걸 해결했다는 강한 의지도 높이 살만하다. 일단은 긍정적이면 조금 언급을 해주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하지만 나오죠. 이제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다음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접근 방식이 잘못되다. 그리고 시점 앞에 수능 불과 5개월 이 문구를 넣은 게 바로 이 시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보수 정권답지 않게 읽어보셨겠지만 뒤에 이제 굉장히 강성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시장을 부정하는 것 같은 행보 탓에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다. 근데 그 다음 문장도 보면은 똑같이 끝나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다. 근데 처음에 전 딱 봤을 때 동어 반복이나 하고 보다가 일부러 동어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 우리 뭐 힙합이나 노래에서 라임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운율 맞추듯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다. 또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다. 네, 그럼 여기 하면서 뒤에 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이다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에 빗대서 일타쌍피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도 좀 욕을 하면서 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뭐 다 아랑곳 없이 누구 한 놈만 때려잡자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일단 지르고 갔던 그 행보 말이야. 이게 이제 이재명의 행보인데 지금 이재명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세게 비난하는 것 같아요. 자, 잠시 복귀해 보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단락하고 이제 네 번째 단락까지 이제 쭉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보였던 행보를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따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단락에 자기 주자 그간 경과를 갖다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윤 대통령의 한마디가 난리가 났죠.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혼란에 빠졌다.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이번에 신조어 같은데 이제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죠. 정말 저도 몇 개 봤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진짜. 못 풀겠더라고요. 언어형 킬러 문항은 과도한 배경 지식이 너무 어떻게 보면 대학 전공 수준의 문제를 내면은 학원 안 다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죠. 죄를 물었어요. 범인도 지목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글 말고도 다른 사설에 보면은 약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요. 이제 출신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죄나 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범인도 지목했다. 그래서 사교육을 갖다가 이제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르텔, 괄호치고 카르텔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카르텔이란 말이 우리 대통령께서 참 잘 쓰는 말이에요. 약간 이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할 때 노조를 비난할 때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여러 보면서 카르텔. 근데 카르텔이라는 건 원래 그 시장에서 담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가격 담합을 하거나 입찰 담합하는 걸 얘기할 때 그 독과점을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뜻이 변형이 돼서 이제 약간 범죄의 뉘앙스를 품게 된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래서 당장 손쉬운 희생행도 만들었다. 그래서 예, 이런 건 임명 6개월 만에를 강조한 이유가 숫자를 강조한 게 이거 어떻게 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착수했어요. 좀 그렇죠. 복무감사까지 착수하고 교육부를 지금 엄청 잡고 있죠. 이거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게 굉장히 제왕적이다.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다는 비난
비판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대통령 한마디면은 예, 다 뒤집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많이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일이 커지니까 수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제 수습을 했죠. 대통령 지시는 핵심 포인트는 사교육 개혁과 공정한 입시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시했는데 몇 달이 돼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한 소리 하신 것이다. 강변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간 밀실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 말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콩 같은 소리고 그 전에 과정은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논란은 커져갔다. 그러면서 6월 1일 모평 채점 결과 이걸 등장시킨 이유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뒤에서 이 현재 정부의 조치들이 굉장히 섣부르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미리 떡밥을 뿌린 거예요. 낚싯밥을 뿌리고 나중에 해소합니다.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다음 단락에서는 결국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런 결과가 지금 됐다는 거죠. 결국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놓쳐버리고 킬러 문항, 뭐 카르텔, 결국 갈등만 촉발됐다. 그래서 야당의 발언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정말 사설이나 논설문이나 칼럼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죠. 내가 상대를 직접 비난하는 것보다 제3자의 발언을 빌리면 글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자, 이 글 쓴 칼럼니스트,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가 야당의 비판을 가져올 정도면 정말로 이 글 쓰신 분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야당의 비판을 그대로 가져왔을 정도니까. 자, 호재를 만난 거죠.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시기적으로 수능 5달 남겨놓고 너무 급했다라는 비판이 앞에 있었잖아요. 자, 비록 야당의 입에서 나왔지만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비판이었다. 야당이 맞는 말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하지만 이 논설문에서는 정말 하지만이 정말 마법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까지 야당이 비난을 하고 전 국민이 다 지금 난리가 혼란스러워하면은 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찾았다. 자 왜 그럴까요? 예,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공천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사실상. 근데 이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 사교육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뿐인 일타 강사. 자, 일타 강사가 사교육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딱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결국은 공룡 강사들이 일타 강사들이 100억 번은 200억 번은 강사가 나왔다. 어떤 사교육의 결과다. 근데 또 한편으로도 보면은 이런 일타 강사들이 등장하면서 사교육이 좀 더 시장이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일 수 있겠다. 원인 이제 처음엔 결과로 탄생한 거겠지만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사교육 시장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전 좀 해봤습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 이제 악마화에 나선 거죠. 근데 여기서 일타 강사들이 좀 먼저 빌미를 줬어요. 대통령이 이 킬러 문항 얘기를 하자마자 일타 강사들이 너무 섣불리 SNS에다가 예, 자기들 밥그릇이 혹시라도 다칠까 봐서 조금 예, 높은 분들이 보기에는 좀 무례해 보이는 멘트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죠. 많이 벌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100억, 200억. 이게 공정한 시장 가격이냐? 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예요. 그래서 이 놀랍죠? 돈 많이 벌면 범죄자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할 수 있을까? 충격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게 절대 범죄가 아니잖아요. 미덕이에요, 미덕. 그런데 이런 발언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깜놀할 만한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충격이다 다음에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는 충격보다는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자 충격적이었어요. 좀 예측 불가능했던 충격이었는데 그 뒤로 가고 있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렇지 전형적인 패턴이죠. 뭐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메가스터디 바로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요 돌아버린대요 진짜로. 돌아버린답니다 정말로. 털리면은 정말 돌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무조사 털면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비밀리에 조선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들고만 있었다 발표가 이게 농담 같아요. 그래서 좀 조선일보 길들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좀 불편한 관계였던 조선일보 세무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조선일보 세무조사를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제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려다가 너무 반발이 심해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잡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세무조사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떤 기업이건 세무조사 털면 요만큼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슬퍼런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세무조사를 탈탈탈탈 털었는데 진짜 먼지 한 톨이 안 나온 기업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 유일한 박사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참 기업인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이 이제 정치 자금을 안 냈나 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저 털어봐. 근데 털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정말. 유한양행은 재벌 세습도 안 했어요. 전문 경영인들이 다 이렇게 맡게 하고. 아무튼 이게 좀 여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하고 사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게 좀 지금 제 생각입니다. 좀 너무 나갔어요, 진짜. 너무 나갔어요. 바로 다음 단락에 나오죠. 좀 과장하자면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 일타 강사하고 대형 학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사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고 결국 그게 실제 논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대로 할까? 하여튼 희생양 잡기에 나섰으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성이 없다. 공교육을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자연히 좀 사교육 시장은 축소가 되겠죠. 어디에도 없다. 근데 교육부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걸 얘기했죠. 킬러 문항 26개랍시고 공개했는데 이거 다 EBS에 교재 나오는 것들이라서 혼선을 일으켰고 육모 채점 결과, 모의평가 채점 결과는 당초 대통령실이 언급한 언어액은 오히려 가장 쉬웠던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언하기 전에 육모가 있었고 쉬웠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건 오히려 지금 교육당국하고 대통령실이 헛다리 짚었다는 걸 비판을 한 거죠.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투박한 사교육 때리기도 참 재밌고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때리려면 예리하게 때려야 되겠죠, 정확하게. 근데 투박하게 엉뚱한 데 때린 거죠. 투박한 사교육 때리기는 취재 공감하는 사람마저 등 돌리게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일타 강사하고 대형 학원이 다 몰려있는 데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 텃밭이 거긴데 그래서 강남 맘카페가 굉장히 술렁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믿고 보수 정권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느냐. 아,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갑작스레 이렇게 방향 전환하면은 불안심이 키워서 사교육 수요만 더 키우고 좋은 표현이죠. 정보력과 경제력 있는 결국 부유층만 유리해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강남 맘카페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전 이걸 절대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자식한테 부와 명예를 물려주고 싶어 하겠죠. 자식을 법대 의대 보내고 싶어 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강남 맘카페를 위시한 그 어떤 부유층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유층이나 어떤 지도층에서는 킬러 문항을 그대로 두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수능을 잘해요 이분들은 사실. 왜? 나 이렇게 돈 써가지고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 쉬운 수능 당기겠어요? 물수능 싫어하죠. 어려운 수능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강남 맘카페 대표적으로 이제 부자 아줌마들이 몰려있다는 강남 맘카페 그 지지자들조차도 술렁술렁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거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 발언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이제 꼼짝 못했죠.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하고 유승민 같은 경우 바로 비판에 나섰더라고요. 나름 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준석이나 이제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있는 유승민 같은 경우 이제 뭐 알고는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또 이제 그냥 안 가죠. 같이 때려야죠. 일타 쌍피 대통령 비판하면서 끼워넣기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신천지부터 때려잡고 개고기가 문제면 뭐 어쩌고 사이다로 불렸던 과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는 느낌이다. 아마 적지 않은 국민이 마지막 문장도 재밌는 문장이죠. 대다수 국민이 이재명이 불안해가지고 윤석열 뽑아놨는데 윤석열이 이재명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한번 골라봤고요. 예.